비전 수립과 자기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비전. 예전에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올드보이라는 영화. 박찬욱 감독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보편적이지 않은 영화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말이지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긍정의 어떤 설레는 상황을 연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래서 좀 인간이 참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이 비전의 근원,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어는 예전에 어떤 그 지도자, 부족을 이끌고 종족을 이끄는 이 무리들을 이끌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구상,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이 비전의 어떤 글쎄요, 본질적인 어떤 근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Boys be ambitious.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했던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곧 믿음이다. 믿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이제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민족은 이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비전에 대한 부분과 자기경영에 대한 부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비전이라는 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명확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이제 자기경영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럼 우선순위가 이제 비전 수립을 먼저 하고, 이제 자기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제 세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보편적이지만 일반화된 어떤 그 자기경영의 또 룰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평판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 지금 21세기가 끊임없이 이제 뭐 SNS 시대, 뭐 소셜 마케팅의 시대,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평판들이 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좀 전파가 된다.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래서 이 평판은 항상 기억을 하고, 누구라도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 평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럼 뭐 어떻게 될까? 평소에 좀 잘해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큰 어떤 브랜딩이 됐든 경영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니까. 요즘은 비즈니스에서 말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제 글쓰기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좀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짧은 말로 그냥 임팩트를 탁 줄 수 있는. 그래서 글쓰기는 이제 점점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훈련을 좀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설가들이 하는 방법, 그 저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좋은 문장이나 좋은 글귀가 딱 나오면 여기다 포스트잇 씁니다. 아니면 이제 제 노트, 어플리케이션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건 당연하겠죠. 스스로 좀 믿는 거. 그리고 쉬는 날 더 일찍 일어나라. 이 얘기는 좀 자신만의 습관화된 어떤 루틴한 부분들. 박진영 가수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는 몇 가지들 중에 운동의 패턴들이 거의 매같이 반복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탄산음료를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룰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쉬는 날 무너지지 말고 그 부분들을 쭉 하더라. 책 접어서 읽자, 이 부분들은 모든 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속도법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접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독서와 신문 읽기. 신문이란 뭐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니까, 정보들이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읽다 보니 흐름들을 보게 되고 사회를 보게 되고 통찰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뭐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어떤 뭐 뛰어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통찰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독서와 신문은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서 한마디로 좀 드리면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책을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 쓰려고 하다 보면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신문 읽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셀프 리더십의 전 예시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 명의 벽돌공이 있었는데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은
어우, 보면 모르냐. 지금 진짜 진짜 형태 다듬고 있네.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 이게 뭐죠? 생계직이죠. 두 번째,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그냥 뭐 이렇게 건물 짓고 있다. 집 짓고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문직 혹은 기술직이죠. 세 번째,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지수, 천재 이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과연 한번 저는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내가 천직과 전문직, 생계직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천중인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즐김에 대한 부분, 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무아지경. 예, 내가 이걸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 누구보다 그 일을 결국엔 잘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과 자기 경영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는 무엇보다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보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 수립도 중요하지만 자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평소에 내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글쓰기 말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직이 아니라 전문직을 뛰어넘은 천직이 됐을 때 그것이 놀라운 자기 경영의 엄청난 폭발자가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